자, 이제 유닛 11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닛 11입니다. 자, 조동사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조동사. 자, will, 그리고 would, 그리고 must, have to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일단 will부터 먼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ill과 would는 단순 미래 또는 주어의 고집을 나타내거나 요청할 때 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will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단순하게 어떤 미래의 예측에 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예측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저기 보시면 주어의 고집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할 때 보통 뭐 나는 또는 우리는 그 다음에 뭐뭐 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니까 뭐 하겠다라는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정에 관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냥 약간은 조금 이제 고집스러운 어떤 느낌을 얘기할 때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뭔가 좀 확정된 사실에 관련해 가지고 그쯤 되면 그렇게 되겠지 하는 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미래에는 이렇게 벌어지는 거. 이런 것들 얘기할 때도 보통 will을 많이 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요, 그 지금 would하고 will의 지금 차이점에 대해서는 굳이 조금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좀 디테일하게 좀 갈게요. 이게 3학년 거기 때문에 약간은 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둘의 차이는 사실 미래 예측 관련해가 좀 그렇게 차이를 두지는 않아요. 근데 약간 시제 일치상으로, 그러니까 과거형의 어떤 그 문장들이 쭉 이렇게 나왔을 때는 사실 will보다는 would를 더 많이 씁니다. 근데 현재형으로 얘기를 하거나 앞으로 그럴 것이라고 얘기할 때는 will을 좀 더 많이 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두 번째 예문 같은 경우는요. He would not listen to the doctor's advice 하니까 그 의사의 충고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지금 해석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뭐 하려고 하지 않았다니까 이 앞 뒤의 문장과 앞의 문장에서는 아무래도 과거형 문장이 쓰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문맥에 따라서 will을 쓴 게 아니라 would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청을 나타낼 때는 보통 잘 보세요. 주어가 누가 많이 나와요? you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너한테 뭔가 부탁을 할 때 좀 건네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할 때 쓰는 말인데 will보다는 would가 좀 더 공손한 표현으로 쓴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 공손한 표현을 쓸 때가 언제입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자기보다 우리나라 기준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조금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나 그럴 때 우리가 좀 공손한 표현을 많이 쓰죠. 물론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물론 나름대로 뭐 나이 서열 이런 거 따지고 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그 나름대로 어떤 공손한 표현이 다 있습니다. 물론 저렇게 조동사가 will을 쓰든 would를 쓰든 공손한 표현의 대명사는 바로 please입니다. please 하나면 모든 게 다 대동단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공손한 표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will 같은 경우는 많이 알다시피 be going to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쓰잖아요. be going to. 우리가 will과 be going to의 차이점에 대해서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will은 그 순간에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짓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be going to는 그 전부터 내가 이게 되려고 뭔가 과정들을 계속 밟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중학교 1학년에서는 그냥 will을 그냥 be going to로 바꿔서 쓰시오 가는 어떤 예측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두고 그렇게 이제 바꿔서 쓰는 거지 단순하게 뭐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뭐 주어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는 않는다라는 점 요래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would는 과거에 반복되었던 동작이나 습관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요렇게 해석이 되면은 이 would는 약간 뜻이 살짝 달라져요. 뭐뭐 하곤 했다.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뒤에서 이제 곧 배우게 될 조동사들 중에서 기타 조동사 파트에 used to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사용하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런 거랑 약간 비슷한 의미로 가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used 뒤에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까지 같이 얘기하기 때문에 비동사가 같이 들어가요. 근데 would는 아까 말씀드렸죠. 동작이나 습관을 나타낸다 그랬으니 평소에 이런 동작을 하곤 했다라는 정도에서만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would like to 또는 would like인데요. 얘도 구분을 좀 잘 지어주셔야 돼요. would like라고 하는 표현이 뭐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간다. 지금 like에서 끝나버리면은 뒤에 명사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뒤에가 to 부정사, 즉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동작을 하고 싶다라는 말로 보시면 되고요. 이거랑 같은 의미를 가지는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want입니다. want 다음에 명사가 들어가면 I want salt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소금을 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I want 다음에 to eat salt 이렇게 들어가면 물론 소금을 잘 먹진 않겠지만은 그래서 소금을 먹는 것을 원한다 또는 먹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도 하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would rather A than B 하면은 B를 하느니 rather 차라리 would 할 것이다. 이런 식의 관용 표현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은 어차피 이렇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보세요. 아까 뭐뭐 하곤 했다라는 대전제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과거 시점에 뭔가가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과거 시점에 뭔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뭐뭐 할 것이다가 아니라 뭐뭐 하곤 했다. 그리고 그 뒤의 내용에서는 뭐예요? 식사를 거르곤 했다. 이제는 식사 안 걸러요. 이제 컸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must하고 have to입니다. must는 우리가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첫 번째가 뭐뭐 해야 한다. 강하게 뭔가 의무로 얘기하는 것. 즉 보세요. 법이나 규율처럼 강제성이 있는 의무를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must를 많이 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법을 어기게 되면은 벌금을 물거나 아니면 징역형을 당하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must라는 말을 많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규율도 마찬가지 규칙으로 정해놓은 건데 뭔가 강하게 지켜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강한 추측을 나타낼 때도 쓴다라고 얘기하는데 얘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어딘가 있을 거예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뭔가 강하게 확신을 얘기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정민기가 이번 시험에서 100점이 나왔다. 그러면은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 틀림없다. 이런 해석도 되긴 하겠지만은 정민기라는 아이가 뭔가 조금 의심을 나타내는 빵점 맞다가 100점 맞았어. 그러면은 쟤는 분명히 교무실을 뒤적거렸음에 틀림없다. 뭐 그렇게도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후자인 일은 없어요. 보안 자체가 철저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의무나 필요를 나타내는 경우에 must는 have to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쓸 수도 있기는 한데 사실 must하고 have to의 약간 강한 정도는요. must보다는 have to가 조금 약해요. 좀 약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have는 일반 동사의 have이기 때문에 주어에 따라서 had를 쓸 수도 있고 과거형이면 had를 쓸 수도 있죠. 그래서 뭐뭐 했어야 했다라고 얘기할 때는 must 자체에서 과거형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had to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로 이렇게 바꿔버리게 되면은 아까 일반 동사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의문문을 쓸 때는 do나 does나 아니면은 뭐 did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고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뭐뭐 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리고 강한 추측으로 얘기할 때는 대표적으로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요.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은 문제 풀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는 뒤에 비동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비동사가 들어갔다라고 해서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당신은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도 되기는 돼요. 이것도 말씀드린 게 앞뒤의 맥락, 앞뒤의 문장이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에 따라서 저게 되어야 한다인지 아니면 임에 틀림없다인지 요거는 살짝 바뀔 수 있다 하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되게 중요한 얘기죠. 이거는 중학교 2학년에서는 시험으로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중학교 3학년에서는 일단 나오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얘가 건드려지느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해석만 잘해주시면 되는 건데 우리가 보통 문장 변환을 했을 때 뭐 알맞은 거 알맞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문제 낼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must not은 분명히 금지를 나타낸다 그랬고 해서는 안 된다예요. 하면은 그냥 뭐 벌금을 물거나 뭐 이런 거죠. 길바닥에 침 뱉어서는 안 된다. 요즘도 솔직히 쌤 한 20년 전인가 그때 침 뱉었는데 경찰한테 걸리면 벌금이 7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내 기억이 맞으면. 그래서 내가 걸린 건 아니고요. 쌤 친구가 걸렸어요. 니자스. 자, 어쨌든 그래서 뭐뭐 해서는 안 된다 하면은 뭐 쾅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don't have to는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보세요. 너는 내일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일어났다고 해서 어떤 뭐 제재가 가해지느냐? 그런 건 없어요.
뭐 굳이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 내일 일어나는데 굳이 니 뭐 더 자라. 뭐 일찍 일어날 필요 있겠나? 근데 일찍 일어났어. 일어났네. 이거 그냥 끝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must나 하고 don't have to는 또는 doesn't have to나 didn't have to는 의미 차이가 있다라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don't have to와 need not 이렇게 나오는데 불필요를 나타내는 don't have to는 need not으로도 바꾸어 쓸 수가 있고요. 하나 더 적을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don't need to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need라고 하는 게 뒤에 not이 바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need가 문장 제일 앞에 들어가게 되고 의문문의 형태로 쓰여져 버리게 되면은 보통 조동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타 조동사로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가니까 이거는 문장을 읽을 때 그렇게 해석을 좀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will과 would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뜻의 어떤 차이나 맥락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나는 꽤 일찍 일어나곤 했다. 그러면은 뭐뭐 하곤 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정답은 would가 되겠죠. 그죠? 두 번째, she thought that 그녀는 생각했다. 그들은 집에 갈 것이라고. 자, 여기서는요. that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앞에 동사가 과거형이면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동사는 시제 일치를 맞춰줘야 돼요. 둘 다 과거형으로 썼다 하는 거. 그 다음에 3번은 she, 그 다음에 like to break up with him 이렇게 들어가니까 요거는 이제 어떤 느낌이에요? 지금 뒤에 보니까 like to가 지금 나와 있죠. 그럼 like to 다음에 동사 원형 들어갔으니까 뭐뭐 하고 싶다가 되는 would like to break up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turn on the computer for me 하니까 나를 위해서 컴퓨터를 좀 켜주실래요? 라고 얘기를 했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may유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누군가에게 기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물음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침표나 느낌표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will이 들어가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rather asking for help than give it up. 포기하느니 차라리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 그럼 뭐뭐 하느니 뭐뭐 하겠다가 맞으니까 여기는 would가 들어가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no matter how hard it is. 자, 요거 표현을 조금 하나 주목하셔야 됩니다. no matter how라는 표현은요. 이게 한 단어로 바꾸게 되면 however로 쓰는데 however가 여기서는 그러나가 아니고요. 뭐뭐가 뭐뭐 할지라도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나는 살을 뺄지도 모른다가 맞아요? 뺄 것이다가 맞아요? 상식적으로 뺄 것이다가 맞겠죠. 주어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하는 거 그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now read the user's manual and finally broke the toaster. 마침내 그 토스터를 뿌려버렸다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여기에 과거형을 썼기 때문에 결국 과거형을 쓰는 것도 맞는데 요거는 주어의 고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용자 매뉴얼을 읽지 않고 그 다음에 마침내 그 토스터를 고장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이번에도 볼게요. I fill in this application form again 이렇게 들어갔는데 application form이라고 하는 거 말 자체가 이제 이러한 application 양식 또는 지원 양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application이 여기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 application이 아니고 어떤 서류에 어떤 회사에 지원한다 할 때 지원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 지원 양식에 다시 그러면은 제가 채워야 합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문제는 단 한 번씩 쓸 거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must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9번에 she is full of energy today. 그녀는 오늘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그럼 활기차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뒤에 보니까 be happy라고 나왔으니 활기차면 보통 행복함에 틀림없다가 맞으므로 여기서는 must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must가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채울 필요가 있나 요기 때문에 여기는 need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네요. 죄송합니다. I'm sorry. 자, 그 다음에 10번. If you park here, 만약 당신이 여기에 주차를 한다면 경찰이 잠깐만요. 불이 꺼졌나? 경찰이 당신에게 딱지를 줄 것입니다. 딱지가 여기서는 뭐 벌금 딱지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여기에다가 주차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must not.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맞는 겁니다. 자, they can't afford to maintain the large house anymore. 그들은 더 이상 그 큰 집을 유지할 여유가 없다.
afford 하는 표현은 적으세요. 뭐뭐 할 여유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can't가 들어갔으니까 뭐뭐 할 여유가 있을 리가 없다 이런 얘기죠. 더 이상은 그렇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그들은요 move to a smaller house 하니까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must는 일단 못 써요. 왜냐하면 조동사 두 개는 같이 못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뭐뭐 해야 된다가 맞으니까 여기는 have to가 들어가는 게 맞고요. 12번 He was very rich. 그는 매우 부자였습니다. 그는 생계를 위해서 일을 그러면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뭐가 들어가면 돼요? 앞에 did가 있으니까 not have to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13번. 탐은요, got well from his illness. 그의 병으로부터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는요, 더 이상은 의사한테 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 할 필요가 없다. don't have to가 없으면은 need not을 여기에다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쓰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용하여 쓰라고 얘기했으니까 요거는 배열이 아니죠. 그래서 단어들을 약간 좀 응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 한번 써볼게요. 나는 그 경연대회에 참가하고 싶다. 그럼 나는 뭐뭐 하고 싶다니까 뭐뭐 하기를 원하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뭐뭐 하고 싶다가 뭐 있었죠? would like 또는 would like to가 있었죠. 그러면 참가하고 싶다 했으니까 동사하고 싶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would like 다음에 to가 들어가야 되고 참가하다가 여기 있죠. take part in. 그 다음에 어디에? 그 경연대회에. 그래서 the contest.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 15번. 너는 오늘 그 일을 끝낼 필요가 없었다. 우리나라 말이 없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면 너는이니까 일단 you. 그 다음 뭐뭐 할 필요가 없었다니까 여기 have to가 보이죠? 그러면은 과거형이니까 didn't have to. 이렇게 들어가고 끝낼 필요가 없었다니까 finish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일, 오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일부터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today. 상식적으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그 다음에 16번. 그녀는 그것이 가능한지 의심함에 틀림없다. 자, 그녀는 틀림없다. 그러면은 그녀는 must. 그 다음에 의심함에 틀림없다니까 doubt가 들어갔죠. 의심하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doubt. 자, 무조건 B가 들어가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doubt. 그 다음에 if possible. 그것이 가능한지. 그러면은 여기서 그것이 가능한지라고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뭐뭐인지 아닌지니까 if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뭐뭐이다니까 it is possible.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좀 어렵죠? 요거는요. 그 다음 17번. 너희들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올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너희들은 당연히 you입니다. 근데 올래 했으니까 의문문이죠. 그러면 조동사 will부터 먼저 써야 되고 그 다음에 will you, 그 다음에 come, 올래,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했으니까 come 다음에 당연히 장소가 들어가야 되겠죠. come to my house, 그 다음에 for dinner 이렇게 들어가서 마지막은 의문문 표시를 물음표 표시를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너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니? 뭐뭐 할 필요가 있니? 지금 관로에 need가 들어갔죠? 뭐뭐 할 필요가 있니? need 조동사로 취급을 해서 need 다음에 주어가 너니까 그 다음에는 뒤에 동사 원형 써야 되겠죠?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니? 그러면은 have.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은 돈 했으니까 so much money.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물음표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will과 would 그리고 must와 have to에 관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살펴봤고요. 자, 뒤에 나오는 내용은 내가 내일 아침에 돼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할 예정이니까 그때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should하고 ought하고 had better가 이제 여기에 등장을 하는데요. 요 내용은 일단 내일 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시겠죠? 그래서 숙제는 미리 말씀드리면 요 해당되는 부분들 워크북 풀어오시면 돼요. 그게 숙제예요. 알겠죠? 그 숙제니까 일단은 그거는 내일 내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